안녕하세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서 제품 및 UI UX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순입니다. 사실 UX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디자인에서 사용되어 왔고요. UX라는 단어로 개념이 정립된 다음부터 UX가 더 활성화가 됐고 많은 분야에서 UX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UX가 어떤 사물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이 될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든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제품 디자인과 UI UX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디자인 띵킹뿐만 아니라 크리티컬 띵킹, 로지컬 띵킹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UI UX 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UI UX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UI UX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나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Persona, Journey Map, Workflow, App Analysis, App Opportunities, Low Fidelity Model, Wireframe, High Fidelity Model, Style Guide, A/B Testing 이렇게 9가지인데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강조해야 될 요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성격을 잘 파악해 두시고 어떤 요소들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 염두에 두시면 UI UX 포트폴리오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제가 지도한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UI UX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퍼소나인데요.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퍼소나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타인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에 있어서 그 제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있어서의 주요 고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근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요 고객층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수집한 정보들이 어떤 패턴이나 트렌드를 나타낼 때 그 정보가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됩니다. 마구잡이 형식의 정보 수집은 디자인의 방향성을 흐릴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퍼소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요 고객의 이해고요. 물론 퍼소나의 표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형식으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퍼소나 형식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주 사용자의 바이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불만을 이해하기 위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형식은 슬라이드 바 형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또는 3개의 타겟 세그먼트를 표현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엠파티 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언어, 생각, 그리고 액티비티 또는 감성까지 표현함으로써 사용자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저니 맵인데요. 저니 맵은 UI UX 리서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불편 요소를 상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문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책만 추구한다면 그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니 맵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스크 중심의 저니 맵이 있고요. 사용자 감성을 중심으로 한 감성 곡선, 즉 이모셔널 커브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감성이 기복이 심하다면 제품 또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는데요.
이모셔널 커브를 사용한다면은 사용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저니 맵은 사용자 경험을 여러 스텝으로 나누고 그 스텝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사용자 경험 변화 조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시는 저니 맵은 제품이나 앱에 있어서 사용자 기대에 못 미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니 맵입니다. 회색선은 사용자의 기대에 대한 감성이고 오렌지선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때의 감성입니다. 두 곡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제품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친다는 얘기고 두 곡선의 차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용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곡선의 차이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오퍼튜니티로 발전시켜서 해결해 나간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쉽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비교적 간단해서 UI/UX 리서치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workflow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차트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차트로 만들어서 효율성을 점검하는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니 맵은 문제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workflow는 불필요한 프로세스 또는 효율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각 프로세스의 불필요한 요소들이나 효율성을 점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primary, secondary, tertiary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의 효율성을 체크하기에도 적합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앱 애널리시스입니다. 경쟁사의 분석은 기본이 되겠죠. 제품 디자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경쟁사가 있다면 왜 사용자가 많은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기술로 경쟁사가 없다면 개발 중인 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앱을 분석해서 앱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됩니다. 로드맵이 없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앱 애널리시스는 경쟁사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정보를 보이지만 많은 경쟁사의 장단점을 보유한다면 수합 분석을 위해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합 애널리시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떠나서 나아가서 로드맵을 형성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애널리시스는 프로세스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제품을 구입 후 제품이 제공하는 앱을 설치부터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나누어서 불필요한 단계가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품과 앱이 의도대로 작동되는지를 분석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를 통해서 제품의 기능 또는 앱의 기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출하는 데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소로는 앱 오퍼튜니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와이파이 커넥션 또는 앱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USP 또는 유닉 세일즈 포인트로 부각시켜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제품들이 와이파이 커넥션 또는 앱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 두 기능을 USP로 부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분별한 많은 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그런 무분별한 앱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불필요한 앱들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앱 오퍼튜니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앱이 왜 필요한지, 이 앱을 왜 설치해야 되는지, 이 앱이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이 앱이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앱은 소비자들이 설치했다가 다시 지우는 불필요한 앱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Low Fidelity Model, 와이어프레임인데요. Low Fidelity Model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스케치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종이 위에 펜으로 직접 그려서 앱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나열되는지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와이어프레임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직접 그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앱의 나열과 효율성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UX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Low Fidelity 모델과 와이어프레임은 UX 디자이너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좋은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버전의 Low Fidelity 와이어프레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Low Fidelity 모델이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요소로는 High Fidelity 모델입니다. High Fidelity 모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Low Fidelity 모델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실제 상황과 같게 만들어서 실제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해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제품 디자인에 비유하면 최종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와 같고요. 또한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나 업계의 사람들에게 시제품 형식으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앱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 최종 점검이자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주얼 에스테틱도 크게 아주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그마, 스케치, 인비전 등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이 단계를 위해서 한두 개 정도의 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요소로는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요. 스타일 가이드는 디자인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디자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도 마치 한 사람이 작업한 듯한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가이드는 특히 큰 회사의 브랜드 랭귀지나 코퍼럴 아이덴티티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디테일 하나까지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를 처음이 아닌 프로젝트 진행 중에 참여를 해야 될 때 스타일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프로젝트 트랜지션이 원활히 됩니다. 또한 잘 정리된 스타일 가이드는 후에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요소로는 A/B 테스팅이 있는데요. A/B 테스팅은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에서 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비교해서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할 때 A/B 테스팅을 많이 씁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이 트래킹과 같은 디바이스를 쓰기도 하고요. 사용자들을 직접적으로 모집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사용하게끔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인터뷰를 행하는 형식도 많이 취합니다. A/B 테스팅은 전에 언급한 시제품을 보여줄 때도 A/B 테스팅을 많이 하고요. 그때 받은 피드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UI/UX 쪽에 실무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은 많은 회사들이 UI/UX 포트폴리오에 A/B 테스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면은 UI/UX 포트폴리오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요소 Research, Thought Process, Iteration Process, How you Execute 이 네 가지 요소가 UI/UX 포트폴리오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예쁜 것, 잘된 것만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봐왔는데요. 잘된 것만 그리고 예쁜 것만 넣어서 보여드리는
쇼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본인의 컨셉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컨셉을 어떻게 엑스큐션 하는지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고요. 잘된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쇼케이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쇼케이스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현업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현업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프로세스를 공개를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본인의 프로세스를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것은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UI UX 쪽으로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컨셉 발달 과정 그리고 어떻게 엑스큐션을 했는지 잘 표현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부분에 강조를 하시고 리서치를 첨가를 하신다면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UI UX 쪽에 진출이 가능하시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